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산사 때 16일 만에 정상 통행됐던 그 김해 창원 터널이요. 극심한 출퇴근 교통체증 때문에 위험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통근버스 운전자 연쇄 사고 역시 고령이라는 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차 5천여 대도 보험 처리가 안 된 그런 차라면 보험개발원의 히스토리도 무사고차로 이렇게 오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또한 기금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사고 방지 사업에는 무관심한 이런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18호 태풍 차바 산사태로 16일 동안 부분 통제됐던 김해 창원 터널에서 화재까지 발생이 됐었는데요. 터널 화재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창원에서도 몇 차례 그런 사고 있었죠. 이번 그 김해에서 창원 터널 방향 일부 구간이 통제되던 지난 19일 오후 1시 45분경에 그 창원 터널 내에서 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예. 몇 차례 그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던 만큼 자라보고 놀라는 뚜껑 가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요. 네. 트럭에서 부진하자 터널 내를 지나던 운전자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놀란 사고이자 사건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 현장 사진을 또 찍어서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3시간 이상 정체로 뭐 크게 인명피해 없이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네. 자,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대마다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고령 운전사까지 겹치고 있다고요? 네, 그 부분 통제를 할 때는 오히려 그 우회하는 차들이 많았지만은 양방향 통행이 정상화된 지금은 좀 빠르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출퇴근 때 터널을 이용하는 차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정체는 더 빚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도로 건설이고요. 또 그 우회도로로는 양산과 밀양 방향으로 연결되는 비음산 그 터널 신설이 대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터널 통제가 풀리던 날 오전 출근길 통근버스가 승용차 세대와 충돌한 뒤 건물로 돌진한 사고는 이 판단과 대처 능력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고령 운전자인 버스 기사만 크게 다쳤고 승객 15명과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 등 16명은 경상으로 구쳤기 때문인데요. 네. 좌회전 후 핸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돌진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판단과 반응이 느려지는 고령화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상황 대처 능력이 느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예. 그럼 또 부실한 혁신도시 저류지 때문에 울산 태화시장 침수 피해가 컸잖아요. 네. 자동차 천여 대를 물에 잠기게 한 원인도 같은 건가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크겠죠. 태화시장 위쪽에 화물산 중턱을 깎아 조성한 도시라고 하니까요. 이로 인해 수많은 차들이 수장이 됐고 또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요. 현대차 공장에서도 신차 1,087대가 침수되면서 전국적으로 약 5,000대가 침수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 침수 피해를 당한 5,000여 대가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 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보험사들이 보상을 하고 떠안게 되는 침수차를 폐차가 아닌 헐값으로 넘긴다는 것은 재사용 목적이 확실한 셈이니까 이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자동차 이력을 알려주는 보험개발은 카히스토리 정보에서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험 처리를 안 한 차는 사고 기록이 없죠. 또 보험을 안 들었던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보에서는 무사고차로 표시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차는 수리나 폐차에 대한 보상되는 그 액수가 크지만은 만일 그 침수 피해를 숨기고 중고차로 팔았다면은 이 잠재된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다시 떠안게 되는 셈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현대차 침수된 신차 1,087대를 실습차 제공이나 전량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수된 차를 중고차로 팔 경우는 열 포절이 한 도둑 못 챙긴다는 얘기처럼 그 유통으로 인한 피해 전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뭐 차 안팎을 잘 닦아내고 말려서 그냥 보기에는 멀쩡하고 보험 처리까지 안 했다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차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물론 그 중고차 성능 점검까지 있지만은 특별하게 내장재를 뜯어보거나 또 문 안쪽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요. 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 차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외관과 동력계통, 조향, 핸들 등 기능 위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중고차 성능 점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찾아보기란 참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그 보험사 경매차들이 폐차장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품적 가치로 포장돼 팔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결국 피해는 이렇게 생기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험사 내부 거래 사이트에서 상태가 양호하다는 침수차를 산 공업사가 있고요. 이 공업사의 의도도 세상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네, 약간의 부품 교환만으로도 멀쩡한 차로 둔갑이 되고 네. 보험갑이 안 된 차도 이력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보험사 매물을 구입했던 당시 정비소도 차 바닥만 살짝 젖어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보험사 사이트 내용만 믿고 구입했다고 하는데 네. 참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카시트리 서비스 무료 침수 전선 조회에서는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 또한 자동차 매매 정비업계와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단체에다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것이 다입니다. 게다가 그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부상 또 사망에 대한 그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도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상태고요. 예.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지난 1987년 신설돼 이후 그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보상 내에서 이런 그 보험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회보장 제도라고 예.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게 1987년 시작이 돼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면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됐겠어요. 그렇죠. 네, 유전자까지 돕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죠? 물론입니다. 모든 운행차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1%가 재원이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재원 지원이 계속 배를 불리고 있는데도 활동은 늘리지 않고 있으니까 살만 찌는 격이 됐죠. 결국 비만인 형국이 되는 셈인데요. 최근 3년간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대인 1 담보 수임보험료는 8조 7,673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각술된 기금은 817억 원 상당히 이르고요. 이거는 이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낸 돈이고요. 사실상 자동차 사용자를 대신해 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책임보험 보상한도에 준하는 사망은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또 부상은 5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네. 이 돈 역시 결국은 그 책임보험을 든 자동차 사용자들이 내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금 조성만 하고 쓸 때 제대로 안 쓰인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 그죠? 네. 예, 대기업 유보금 쌓이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자, 어쨌든 뺑소니 사고 유전자 토끼 뭐 이것도 이슈겠습니다만 전 좌석뒤 착용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금 조성의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자동차 사용자들이 기금을 부담해서 예.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재원을 더 주는 이런 뜻깊게 사용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더 아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기금은 마치 눈덩이와도 같지만은 공익적 사용처는 복지부동한 상태입니다. 예. 한마디로 정진 자체를 잊은 지 오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말씀처럼 교통사고 안전과 안전의식 교육은요. 어린이 때부터 이루어져야 습관화될 수 있는데도 퇴보하는 유아용 어린이 보호장구 무상지원 사업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네. 또 1990년 뒷좌석까지 3점으로 바뀐 직후 어린이 보호장구가 도입이 됐지만 보급수도 적고 착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죠. 그렇습니다. 보호장구 착용에 익숙하지가 못하다면요. 모처럼 나들이길에 당연히 엄마와 떨어져 앉는 게 싫은 게 바로 어린이십니다. 때문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새싹인 어린아이들이 주 대상이 되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해야만이 네. 어린이 돼서 다시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은 이런 단초를 망각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의 그 전좌석 착용 운동은 교육 목적 자체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 갓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날 때 선진국처럼 전용 보호장구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이 기금을 투입해서 기초의식을 다져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